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혜유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교류아크 용접기에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작성하시오. 이건 자주 나왔던 문제죠. 자, 답 한번 보시죠. 자, 1번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자, 2번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역시나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번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수분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역시나 도전성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건 암기법이 선추근입니다. 암기법 써드릴게요. 암기법 선추근입니다. 자주 나왔던 문제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의 직무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 한번 보시죠. 자, 1번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자 및 조언 지도. 2번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자 및 조언 지도. 그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그 4번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입니다. 그래서 암기법은 안위사업입니다. 암기법.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는 밑에서 받쳐주는, 소위 보자 및 조언지도, 밑에서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사업주가 기록 보존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 한번 보시죠. 자, 1번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번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번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번 재해 재발 방지 계획. 자, 여기서 제가 앞전 강의 따라오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 3가지를 같이 묶어서 외우라고 했죠. 왜? 다 재해에 관련된 말이기 때문에. 이 3가지를 같이 외우시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1번의 내용을 외우시면 조금 더 외우시기 편할 듯합니다. 그래서 제제제사 아니면 사제제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법을 이용해서 외우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프레스에서 4m 떨어진 곳에서 음압 수준이 100dB이다. 30m 떨어진 곳에서의 음압 수준을 계산하시오. 자, 답 한번 보시죠. 역시나 재해가 된 문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가스 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 가스 장치실의 구조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바로 보시죠. 자, 1번 가스가 누출된 때에는 가스가 정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당연한 거겠죠. 2번 지붕 및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번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그래서 암기법은 가지벽입니다. 가지벽. 앞글자를 따서 가지벽.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가스 장치실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 이 문제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방호장치 자율안전 기준에 따른 연삭기 덮개 일반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기 먼저 보실게요. 1번 탁상용 연삭기의 덮개에는 뭐뭐 및 조정편을 구비해야 한다. 이건 뭐죠? 워크레스트입니다. 워크레스트. 자, 2번 뭐뭐는 연삭 숫돌과의 간격을 몇 미리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그 뭐다? 워크레스트는 3mm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자, 3번 연삭기 덮개의 자율안전 확인 표시 외에 추가 표시 사항은 뭐다? 답 한번 보실게요. 숫돌 사용 주속도 및 숫돌 회전 방향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보통은 1, 2번 내용이 자주 나오는데 이건 특이하게도 3번 내용이 나왔네요. 3번 내용도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환기 방식 중 강제 환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강제 환기란, 자, 답 한번 보실게요. 송풍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환기하는 방식을 말한다. 아주 좀 간단하죠. 송풍기를 사용해서 강제로 환기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용어의 정의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은 페일세이프, 2번은 풀프루프로 나왔습니다. 자, 답 한번 보실게요. 역시나 이것도 죄가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조종장치를 촉각적으로 암호할 수 있는 차원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조종장치를 촉각적으로 암호할 수 있는, 자, 이 내용 답안 보실게요. 자, 1번 답안 형상 암호화가 되는 거고요.
자, 2번 크기 암호화. 그 3번은 표면 촉감 암호화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더 표현하면 형크표라고 외울 수 있겠네요. 형크표, 암기법. 저는 항상 앞글자 암기법을 추천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제가 암기법만 말씀드리면 암기법은 자기만의 색깔을 나타내는 암기법으로 변형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방법과 여러분들이 외울 때 여러분들이 편하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답만 제대로 쓰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안전 인증 대상 가중치 안전화의 성능 시험 중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이건 자주 나오는 문제죠. 1번 내답발성 시험, 2번 내압박성 시험, 3번 내유성 시험, 4번 내부식성 시험, 5번 내충격성 시험, 6번 박리저항 시험입니다. 이건 자주 나오는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외우는 데 크게 지장이 없을 듯 합니다. 이렇게 외우셔서 작성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화학설비 탱크 내 작업의 특별교육 내용 4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 한번 보실게요. 자, 1번. 차단장치 및 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2번. 탱크 내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3번.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4번. 작업 절차 방법 및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 그래서 암기법은 차탱안작입니다. 차탱안작. 이 내용은 산업안전 산업기사에만 나오는데 산업안전 기사에는 출제가 안 되었던 내용인데 산업안전 산업기사에 나왔던 내용이다 보니까 산안상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암기해야 될 법령인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다음에 적합한 달기 와이로프 등의 안전개수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 한번 보시죠. 제외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양중기의 종류 5가지를 쓰셔 나왔는데요. 자, 답 한번 보실게요. 자, 답안은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4번 크레인, 5번에 이동식 크레인.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암기법을 설명해 드리면 리곤선 크리. 리곤슨이가 크리티컬이 터졌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오늘 21년 1회차 필답형 해설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신기방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효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효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 2021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밀폐 공간에서 작업의 특별교육의 내용과 정규직 근로자의 특별교육 시간을 작성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답을 보시죠. 자, 일단 교육 내용 나오죠. 교육 내용은 자, 1번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2번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비상시 출구에 관한 사항, 3번 보호구 착용 및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4번 작업 내용, 안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번 장비 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거는 산사보작이라고 외우거든요. 산사보작. 자, 적어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산사보밀이라고 외우시는 분들인데 밀이 네 번째에 밀로 들어가는 내용은 삭제되었고 변경이 되어서 작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밀을 외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5번에 추가적으로 장비 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이 5번째 내용은 추가로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럼 2번 교육시간 보시죠. 교육시간은 16시간. 근데 여기 가로 내용이 중요합니다.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간.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써볼게요. 1월이라고 가정할게요. 1월 1일 날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4시간 교육을 했어요. 4시간 교육. 그러면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이렇게 해서 나머지 12시간. 4시간씩 하면 되겠네요. 4시간. 이렇게 해서 12시간을 해서 총 16시간이 돼야 합니다. 더해가지고. 다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현장에서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최초에 4시간을 실시합니다. 최초는 4시간. 그리고 뭐 다음 주에 8시간을 하고. 그러면 12시간 됐네요? 그렇게 하고 또 4시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월 내에만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3개월 내에 어떤 시간이든 간에 안전관리자가 시간이 나고 근로자분들이 시간이 났을 때 바로 정리하면 될 듯 합니다. 그 2번.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2시간 이상. 이거는 무슨 말이냐. 단기간 작업이나 간헐적, 가끔씩 들어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하루만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2시간만 실시하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현직에 가시면 안전관리자가 되시면 무조건 챙겨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현직에 가시더라도 특별교육 시간 때문에 시간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걸로 해서 가태료가 나오냐 안 되냐 가태료 사항입니다. 가태료 사항. 특별교육 안 하면 한 명당 50만 원에 대한 가태료가 부과됩니다. 50만 원. 금액이 세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교육은 여러분 안전관리가 되시면 잘 챙겨야 하는 내용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보호구안전인증고시상 안전모의 시험 성능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자, 이 내용 많이 나온 내용이네요. 자, 보시죠. 내간통성 AE, ABE 안전모는 간통거리가 9.5mm 이하이고 AB 종 안전모는 간통거리가 11.1mm 이하여야 한다. 이거를 조금 쉽게 외울 수 있는 게 E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E. 알파벳 E 있죠. E라고 하는 건 일렉트론을 생각해서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전기에 관련된 건 9.5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 말고 AB 종은 안전모는 11.1mm다. 단위 중요합니다. 2번 충격 흡수성 최고 전달 충격력이 몇 뉴턴 이상이다? 4,450뉴턴 이상은 초과해서는 안 되며 모체와 착장체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그 마지막 내전압성 AE, ABE종 안전모는 교류 20kV에서 1분간 절연 파기 없이 견대하고 이때 누설되는 충전 전류는 10mA 이하이다 라고 정확하게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작업형에도 출제됩니다. 작업형. 작업형에서도 단답형으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다 보니 이 내용은 꼭 제대로 암기해 놓으시면 작업형 갔을 때도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작업형도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A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350명이며 연천인율은 3.5이었다. 도수율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풀어보시죠. 자, 연천인율. 연천인율은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연간 제자수 곱하기 1000입니다. 아니면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거든요. 그럼 여기서 바로 저희가 풀 수 있는 건 일단 도수율을 구하라고 했죠. 그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이기 때문에 이걸 넘기면 되겠죠. 도수율과 위치를 바꾸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수율은 2.4분의 연천인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2.4가 나와 있고 2.4는 도수율은 2.4이기 때문에 2.4, 그 연천인율은 3.5라고 되어 있죠. 그럼 3.5로 넣으면 1.46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천인율은 대한민국만 존재하는 겁니다. 대한민국만.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도 연천인율이라는 공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천인율은 아마도 당분간 출제가 안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이게 출제 기준에 빠졌나 이런 내용이 있는 거 아니고 연천인율이라는 내용이 대한민국에만 존재하겠고 전 세계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져야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한국에는 아직까지 이걸 쓰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안 나오고 확실하게 안 나온다라고 산업안인력공단에서 뭔가 출제 기준에 대해서 한 번 더 명확하게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어느 기계의 고장 발생 확률이 0.004건 시간일 경우 1000시간 가동했을 신뢰도를 계산하시오. 다음 퍼센트를 구할 것. 자, 풀이 보시죠.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거 제외되었습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5번.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 버드의 연쇄성 이론, 아담스의 연쇄성 이론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 하이니는 선계직사상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선계직사상. 이거 보시면 선천적 결함, 개인적 결함, 직접적 원인, 사고, 상해가 들어갑니다. 하이닐은 선계직사상. 자, 버드 간기직사상. 자, 관리의 부족 혹은 통제의 부족, 기본적 원인, 직접적 원인, 사고, 상해 이렇게 외우시면 될 듯합니다. 마지막 3번 아담스는 간작전사상입니다. 간작전사상. 읽어보시면 관리적 결함, 작전적 에러, 전술적 에러, 사고 상해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다른 이론에 대한 게 더 있는데 그거는 교재에 집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머지 이론도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어떤 내용이 또 신추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누전 차단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 일단 먼저 알려드릴게요. 작업형에 출제됩니다. 작업형.
그래서 잘 외워놓으세요. 자,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된 유전차량 전격 감도 전류가 뭐뭐 이하이고, 그건 뭐다? 30mm 이하입니다. 자, 작동 시간은 몇 초 이내일 것. 저희가 몇 초는 제가 알고 있어서, 자, 답을 불러드리면 0.03초 이내입니다. 다만, 전격 전부와 전류가 50A 이상의 전기기계기구에 접속되는 유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독 감도 전류는 몇 mm 이하로 하고 200mm 이하로 하고 200mA죠. 200mA 이하로 하고 작동 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자, 여기서 제가 좀 알려드린 게 보통 1번 답안과 2번 답안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필답도 자주 나오고 작업도 출제가 많이 되고. 근데 3번, 4번은 이것까지는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일단은 기존 기출이 나왔던 내용이다 보니 여러분들은 3, 4번까지도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작업형에도 출제가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산업안전보건법에 정의하는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세 가지를 작성하시오. 자, 자주 나온 문제네요. 자, 답 보시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번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라고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암기법이 있죠. 이 암기법은 제가 여러 번 언급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고 교재의 암기법대로 암기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계산 문제네요. 자, 300rpm으로 회전하는 롤러기의 앞면 롤러의 지름이 30cm인 경우 앞면 롤러의 표면 속도를 구하시오. 단 롤러의 지름의 단위는 밀리미터로 변환하시오. 자, 이거는 좋네요. 미리 알려줬네요. 보통은 밀리미터로 변환을 시켜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해설을 보시죠. 자, 일단 표면 속도의 산식은 V는 1000분의 파이 곱하기 D 뭐다? 롤러 원통의 직격, 미리죠, 미리입니다, 미리. 한 번 더 표시해야 될 게 미리. 그 N은 1분간 롤러기에 회전된 RPM 수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바로 세울 수 있겠네요. V는 1000분의 파이 곱하기 D, 롤러의 원통 직격이죠. 30cm라고 했죠. 그럼 300mm가 되겠네요. 그럼 300 곱하기 RPM 역시나 300이네요. 그럼 300을 계산하시면, 자, 공학용 계산기를 들어서 계산하시면 282.74333 쭉 나올 겁니다. 근데 보통 둘째 자리까지서 끊다 보니까 282.74로 작성을 하면 되고, 그리고 단위는 미리, 미니트입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이거는 앞면 롤러의 표면 속도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굳이 제가 언급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비슷하게 이어지는 문제도 또 있죠. 그 문제는 교재에 보시면 계산 문제 파트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하는 경우 세 가지 작성하시오. 자, 제가 파열판 문제는 나올 때마다 헷갈린다 했죠. 파열판 문제는 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교재를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 문제 답안을 보시죠. 자, 유명한 암기법이죠. 방구분입니다. 방구분. 이제 산안상기, 산업안전 분야를 공부하시다 보면 방구분, 정정배 이런 말은 많이 들으실 겁니다. 왜? 파열판 문제는 항상 헷갈리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방구분이라고 외우셔야 합니다. 자, 답안 읽어보시죠.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급성 독성 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 그래서 암기법은 방구분입니다. 방구분. 그리고 방구분이라는 문제도 있고, 뭐 정정배라는 문제도 있고,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그 문제는 교재도 역시 집필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흙막이 지구공을 설치할 때 점검하는 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 자, 이것도 역시나 작업형에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작업형. 자, 암기법, 유명한 암기법입니다. 부부버침. 아래에 부부버침 표기해드렸고요. 자, 이거 보시죠.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당연히 봐야겠죠. 2번,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3번, 버팀대 기납의 정도. 4번, 치마의 정도입니다. 흙막이 지보공에 대해서는 부부버침이라 해가지고 외워놓으시면은
조금 더 편하실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수평 작업대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와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뭐뭐란 상완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채 전압만을 뻗어 파악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거는 무슨 역이다? 정상 작업력입니다. 자, 2번. 뭐뭐란 전환과 상한을 곱게 펴서 파악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거는 최대 작업력입니다. 최대 작업력. 해당 문제는 산업안전 산업기사에만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산업안전 기사에는 이런 문제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안전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산업안전 산업기사에서만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12번 문제가 그 문제에 해당되니까 잘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사다리식 통로의 설치 기준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원래는 서술형도 자주 출제됩니다. 서술형도. 자, 지금은 단답으로 나온 문제고요. 서술형 나왔으면 말 그대로 1번 견고한 구조를 갖고 2번 심한 손상 부식병 등이 없는 재료 상황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써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단답형이니까 단답형 내용만 볼게요. 자, 4번. 발판과 벽 사이에는 몇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나? 15cm입니다. 자, 2번.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부터 몇 cm 이상? 60cm 이상 올라갑니다. 60cm. 그리고 3번, 8번이 3번이죠.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몇 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5m입니다. 5m. 자, 9번.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는 뭐뭐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라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위를 설치할 것. 이거는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 몇 도다? 75도 이하입니다. 75도 이하.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자, 그리고 사다리에서 좀 중요한 게, 이건 현직에 있다 보니까 하는데, 사다리 상단에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몇 cm 이상. 자,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 그린 편은 아닌데, 이렇게 있어요. 여기 사다리가 설치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좀 색깔을 바꿔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 대한 부분은 몇 cm 올라가야 하나? 60cm 이상이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60cm 이상이. 그 이유는 뭐냐면 상단으로 높게 올라가야지 딱 정확하게 뭔가 안전구역이 딱 받쳐집니다. 근데 여기 끄트머리에 뭐 진짜 막 5cm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5cm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바람이 불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게 떨어집니다. 그냥 사다리가 그대로 기울어 버린 거죠. 그럼 그대로 뭐다? 사고가 나겠죠. 그럼 그대로 떨어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는 사다리를 올릴 때는 걸쳐놓은 지점부터 무조건 60cm 이상 가야 한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뭐다? 작업병도 역시 다 출제됩니다. 잘 봐두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방호 조치를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기구 4가지 작성하시오. 참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예원이한테 공놀이를 금지하는 암기법이 있죠. 자, 답안 보시죠. 1번 예초기, 2번 원심기, 3번 공기압축기, 4번 금속 정단기, 5번 지게차입니다. 그 6번의 포장기계는 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 이 내용 꼭 들어가야 하고요. 자, 중요한 거는 꼭 6가지 외워놓으세요. 6가지 암기. 왜 그러냐면 자주 나오는 문제다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뭐 금속 절단기 제외라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써야 할 거는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지게차, 포장기계, 그리고 가로 열고 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 이 내용 넣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1개에서 2개 정도 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산업안전, 산업기사도 역시나 암기 파트가 많다 보니까 암기하는 영역이 많겠지만 그래도 이건 시험 자체가 암기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외우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21년 필답형 예차 해설 강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혜의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혜의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은 좀 난해한 문제네요. 기계 고장률 그래프를 그리고 3단계로 구분하여 그 명칭 또는 내용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림 바로 보실게요. 그림 보시면 저희가 지금 바로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필기 때 자주 보시던 내용입니다. 필기 때는 말 그대로
뭐 객관식으로 풀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경우는 없었는데 실기는 이렇게 간혹 그림 그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뭐 안전보건 표시 그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문제는 아주 저도 보고 뭐 이렇게가 출제되었다는 게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뭐 한 번 따고 익혀놓으면 되니까 그래프는 간단해요. 욕조형이죠. 욕조형. 욕조형 그래프를 해서 그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기 고장은 DFR이라고 표시하면 되고 우발 고장은 CFR 마모 고장을 IFR이라고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초기, 2번은 우발, 3번은 마모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밑에 답안은 안 써도 되고요. 이렇게 표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표기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각 부품 고장 확률이 0.12인 A, B, C 세 개의 부품이 병렬 결합 모델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있다. A 고장, B 고장, C 고장을 기본 사상으로 하는 FT도를 작성하고 정상 사상 발생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보실게요. 역시나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근로자 수가 200명이 어느 사업장에 지난 한 해 재해 건수가 4건이었으며 강도율이 0.5이었다. 이 사업장의 근로손실일수를 계산하시오. 단 근로자의 1인의 연간 총 근로시간 수는 2,400시간이라고 주어졌네요. 자, 일단 강도율 계산식 먼저 보죠. 강도율은 연근로시간 수분의 총 요양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근로손실일수이기 때문에 그럼 근로손실일수랑 바꿔주면 되겠죠? 바꿔서 계산하시면 1000분의 강도율 곱하기 연근로시간 수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바로 식을 바로 대입을 해보죠. 자, 1000명 1000 강도율 0.5라고 적혀 있죠. 0.5 곱하기 0 근로시간 수 2400시간이고 그리고 200명이기 때문에 200 곱하기 2400이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241이 나옵니다. 241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자,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제 강의를 따라오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거는 뭐다? 네이버 카페, 신기반기 네이버 카페에 안전보건 깜지 노트를 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걸 보시고, 왜냐면 안전보건 표지는 전부 다 외우셔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제가 문제를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거는 안전보건 깜지 노트를 해서 이 내용을 전체로 암기하시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특수화학 설비의 종류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21년 3회차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일단 답안 먼저 보실게요. 자, 1번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번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3번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 물질의 분해 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번 반응 폭주 등 이상 화학 반응에 의하여 위험 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번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번 가열료 또는 가열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3가지를 외우기 편한 걸로 외운다고 하면, 제가 외운다고 하면 1번, 2번, 그리고 6번을 외우듯 합니다. 이건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21년 3회차에 나왔던 문제다 보니까 좀 신출 느낌이 좀 강하게 표현되는 문제인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이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작성하죠.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 자주 나온다. 자주 나온다. 자, 암기법 먼저 보시죠. 암기법은 공공안비입니다. 공공안비. 자, 다 보시죠. 1번 공정안전자료, 2번 공정위험성평가서, 3번 안전운전계획, 4번 비상조치계획. 이렇게 해서 공공안비로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인간의 주인 특성이 선택성, 변동성, 방향성의 의미를 각각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보시죠. 자, 1번 선택성. 여러 종류의 자극을 자각할 때 소수의 특정한 것에 하나여 선택하여 집중한다. 2번 방향성. 한 곳에 주의하면 다른 곳에 주의가 약해진다. 당연한 거겠죠? 자, 변동성. 주위에는 주기적으로 부주의적 리듬이 존재한다. 왜? 변동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암기법은 써드릴게요. 선방병으로 외우십니다. 선방병, 선방병. 근데 여기에 주어지는 내용을 잘 적으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 두 가지를 작성하시오. 자, 이거는 쇼츠에도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에 대한 답을 바로 보시죠. 자, 1번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고, 당연하겠죠. 지면에 내려둬야지 사고 발생 확률이 적겠죠. 뭔가 사고가 발생은 뭔가 위험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포크, 소위 말해서 여러분 알고 있는 굴삭기 생각하시면 돼요. 굴삭기의 포크가 땅바닥에 지면에 되어 있을 때 사고 나는 거와 그게 들려 있을 때 사고 날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들려 있으면은 뭐 시설물에 접촉된다든지 아니면 근로자가 접촉됐을 때 크게 다치겠죠. 반대로 지면에 내려져 있으면은 근로자가 충돌할 우려는 좀 적어들겠죠. 자, 2번. 기계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도 무슨 경우가 있냐면 잠시 화장실을 갈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장비 기사님들이 갑자기 화장실 간다고 할 때 시동을 걸어놓고 가는 경우가 간혹 존재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가서 바로 시동을 끄라고 합니다. 안 된다. 바로 끄고 가라. 근데 이분들이 하는 거야. 아, 금방 갔다 올 건데, 좀 화장실 금방 갔다 올게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요거는 무조건 브레이크를 걸든 기계를 끄게 해서 무조건 작동이 안 되게 되는 상태를 유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3번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고, 이게 가장 좋은 거겠죠. 시동키를 빼버리면 아예 작동이 안 되겠죠. 이게 아주 가장 베스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암기법은 포기운입니다. 포기운.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법은 포기운인데, 자 써드릴게요. 암기법은 포기운이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약간은 상식적인 면으로 접근해라라고 말씀드려요. 상식적인 면으로 접근하면 조금 더 외우시기가 편하실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의 해체 작업을 할 경우는 해체 계획서를 수립한다. 당연하겠죠. 해체 계획서에 포함해 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건 유명한 암기법 있죠. 암기법 먼저 보실게요. 암기법. 해사로 외우시면 될 듯 하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 2번. 해체 작업용 기계 등의 작업 계획서. 3번. 해체물의 처분 계획. 4번. 사업장 내 연락 방법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업장 내에 누군가한테 연락을 해야겠죠. 책임자한테. 5번은 추가적으로 외울 것. 해체 작업용 황유 등의 사용 계획서. 이건 추가로 외우시면 될 것 같고, 보통은 뭐 4가지 나오라는 문제 4가지 나오겠지만 항상 저는 플러스 1개 정도 더 외우라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산업용 로봇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작성하시오. 참 유명한 암기법이죠. 요거에 암기법 먼저 써드릴게요. 암기법. 외매제입니다. 외매제. 자, 답안 보실게요. 1번.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2번 매니플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3번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로봇 문제는 또 쇼츠 따라오시면 다 알 거예요. 로봇 문제는 3문제 존재합니다. 3문제. 3문제 플러스 하나 정도 더 있겠네요. 1개 정도. 그러면 총 4문제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로봇 문제는 이렇게 해서 비슷한 문제는 잘 묶어야 합니다. 묶어 잘 정리해야 돼요. 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엉뚱한 답을 쓸 수 있거든요. 그 엉뚱한 답안 때문에 여러분들 합격과 불합격이 갈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는 내 아는 문제인데 왜 틀렸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는 잘 정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기반기 교재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와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는 문제를 묶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기 되게 편해요. 로봇 문제는 딱 보시면 로봇 문제 딱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교재 참조하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기계기구 3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다. 자주 나온다. 자, 1번. 임시 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 기계기구. 자, 2번.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 기계기구. 3번. 철판, 철골기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 기계기구. 4번.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수변 장소에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 기계기구. 센스 있으신 분들은 왜 제가 요 문제를 1, 2, 3번 왜 묶었는지 아실 겁니다. 뭐냐면 1, 2, 3번의 답은 전부 다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기구가 다 들어갑니다. 보시죠. 1, 2, 4번 다 들어가죠. 그러나 마지막 물은 틀립니다. 물은 저압용 전기기구 틀리죠. 1, 2, 3번은 똑같은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기구이고 1, 2, 3번은 4번은 저압용 전기기기구다. 요거는 암기법이 임대철물입니다.
임대를 철물을 임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임대 철물과 또 비슷하게 이어지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문제 역시나 교재에서 아래 위에 해서 지필해 두었으니 그 문제 보시고 누전 차단기 문제 나오면 이거 다 하라고 바로 딱 답안 쓸 수 있게 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산업재해 통계적인 분석 방법 4가지를 적고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보시죠. 사고의 유형, 기물 등 항목값이 큰 순서대로 정리한다. 이건 답이 뭐죠? 파레토도가 되는 거죠. 파레토도. 자, 색깔 다시 바꿀게요. 자, 파레토도가 되는 거고요. 자, 2번. 특성과 재해 요인은 어골상. 이게 힌트네요. 어골상으로 세분화하여 나타낸다. 그 특성 요인도입니다. 자, 3번. 2개 이상의 문제관계를 분석하여 사용한다. 그건 뭐죠? 크로스 분석이겠죠. 4번, 재해 발생 건수의 대략적인 추이를 파악하여 사용한다. 이건 뭐다? 관리도입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도 이어지는 문제가 이런 이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더 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나 교재에 집필이 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보시고 그 추가되는 문제가 뭐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3번, 공칭 지름이 10mm인 와이어로프의 실제 지름이 9.2mm였다. 양중기에 와이어로프가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와이어로프의 지름 감소율 공식을 아셔야겠네요. 자, 보시죠. 와이어로프의 지름 감소율은 공칭지름이 들어가겠죠. 공칭지름 10이죠. 10이 들어갑니다. 10 분모에도 10, 분자에도 10입니다. 그 마이너스 실제 지름입니다. 9.2를 쓰시면 되겠죠. 곱하기 100이라는 거는 100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와이어로프가 사용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물어봤는데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어지는 문제죠.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 조건 6가지가 있습니다. 보시죠. 1번 꼬인 것, 2번 이음매가 있는 것, 3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4번 열도는 전기 충격에 손상된 것. 요거까지는 기본적으로 외우시는 내용이고 여기서 이 내용이 나오네요.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 초과하면 사용 금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8%가 나왔기 때문에 사용 금지 조건을 충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 조건 알고 있냐 모르냐 그 차이와 이 식을 세울 수 있냐 이 여부. 아주 문제를 낸 사람이 정말 잘 낸 문제 같아요. 이거는 정말 문제를 낸 푸신 분이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문제 아주 깔끔하게 재미나게 또 아주 이해를 해야지 풀 수 있게 해서 잘 문제를 낸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 정리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오늘 21년 3회차 산업안전산업기사 강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신기방위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저자 한혜윤이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